안녕하세요. 마음찻집의 신규일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보다 2살 많은 제 친형이 귀천하는 슬픔을 겪게 됐어요. 그 일을 겪어보니까 물론 저도 제 친형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가장 컸지만 그건 못지않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슬픔을 같이 겪어야 했고, 어린 조카들이 자신의 아빠를 잃어버린 그 황망함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슬픔도 같이 겪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젊은 형수가 자신의 남편을 잃고 황망해하는 그 아픔도 같이 지켜봐야 됐습니다. 이렇게 급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이 삶에서 일어났을 때 참 삶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,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일 수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그 삶에 대한 공허함, 부질없음이 제가 마주해야 됐던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별들이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그래서 이번에 마음찻집 오래간만에 문을 열면서 이 삶의 공허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게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그 어떤 감정도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. 화를 내는 이유도 그 화가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슬퍼하는 감정도 그 슬픔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시키려는 내 마음이 나를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것처럼 제가 요 근래에 느끼는 이런 삶의 공허함 역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슬픔에서부터 잘 벗어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건네는 마음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공허함이라고 하면 뭔가가 잘 되지 않았을 때, 실패했을 때,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했을 때, 아니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,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내가 뭔가 큰 성취를 거뒀을 때도,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공허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죠.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자신의 영화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그 기쁨 속에 막 이렇게 즐거워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깊은 허무에 빠진다든지,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힘들게 준비를 하고 그 강의가 굉장히 잘 됐을 때,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때 물론 큰 기쁨이 있지만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그 빈 무대 뒤에서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낀 적이 많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의 결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온전히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가, 그래서 그렇게 쏟아 부어버려서 얼만큼 내가 비어버렸는가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.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사랑해서 내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부었을 때, 그런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 비어있음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,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도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면 그 성취를 이루고 나서 그 비어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삼으로써 그 비어있는 곳을 그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고,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지식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것들을 통해서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고,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. 물론 그런 방편들도 그런 공허함을 잠시 있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잘 이겨나가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잘 찾아놔야겠죠. 그런데 이런 방편들에 앞서서 내가 깊은 공허함에 빠졌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일단 저는 공허함을 긴 터널에 많이 비유를 해요. 우리가 아주 깊은 슬픔 속에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슬픔과 일상 사이에 놓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큰 통로 같은 곳, 그 긴 터널을 공허함의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나 큰 성과를 내고 큰 기쁨에 환호할 때,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 큰 기쁨과 일상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면 저는 역시 이것도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이 긴 터널을 공허함의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이런 공허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스 신화 중에 오르페우스 신화가 있어요.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간 자신의 부인을 직접 저승에 가서 구해서 이승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신화인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. 이승으로 가는 길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.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가는 길에 자신의 부인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불안하고 궁금한 마음에 뒤돌아보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 돼버리죠.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곳을 빠져나오기 전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곳에서 뒤돌아보는 바람에 돌이 되거나 소금기둥이 되는 전설이나 신화를 자주 접하게 돼요. 저는 그게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 슬픔 속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자꾸 그 앞을 보지 않고 그 슬픔이 있던 뒤를 되돌아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.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?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생각에 너무 잡혀 있으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일상 속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다시 뒤돌아보라는 거죠. 그때 뒤돌아보는 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이 되겠죠. 기쁨도 마찬가지예요. 기뻐했던 그런 과정들, 내가 만들어 놓은 대단한 성취에 자꾸 내가 거기를 되돌아본다라면 거기에 내 감정이 함몰된 나머지 되게 현실적인 생각,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기쁨대로 두고 다시 내가 평온한 감정을 찾았을 때 다시 그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것도 역시 아주 괜찮은 훌륭한 추억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공허함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절대 나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함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온전히 다 비워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모든 게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허함의 시간을 내가 다시 어떤 일상의 감정을 회복했을 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나를 리셋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.
그래서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체 없이 뭔가에 집중하고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또 다른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두운 터널을 밝게 비춰줄 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분은 자기는 특별히 뭘 하질 않았는데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. 하지만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분이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갖 열정을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어있는 곳에서부터 공허함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했을 때, 아낌없이 일하고 아낌없이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 어김없이 그 일이 끝나고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이런 공허함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공허함을 표현하는 어떤 적당한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착실이란 말이 떠올랐어요. 착실은 말 그대로 열매가 잘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. 그런데 그냥 열매가 잘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잘 달려있는 열매가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서 그 스스로 자양분이 되고 그 자양분이 다시 또 그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할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마찬가지로 내가 겪는 이 공허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만큼 착실히 내 삶을 살아왔고 내가 착실히 그 누군가를 사랑했고 내 일을 해 나갔는가에 대한 내 마음의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공허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도 나를 너무 나무라거나 나약하거나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착실하게 내 삶을 살아왔구나. 내가 정말 열심히 내 삶을 살아왔구나.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이 공허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